미국 주식 이민 가는 방법. 자, 어느 앱,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뚝띠님들. 네, 요즘 국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와, 진짜 주식 못해 먹겠다. 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장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까지 터졌습니다. 갑자기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진짜 제가 4년 동안 이제 어썸 레터를 쓰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느끼는 점은 이제 3개월 전부터 해외 비중을 늘렸고 10월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짐을 싸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열봉님들한테 계속 미국 이민으로 와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열북이 전용 그 담벼락에 봤더니 이제 미국 시장 열리는 정보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정말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 이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문제죠. 미국 시장은 지금은 밤 11시에 시작을 해서 6시면 끝이 납니다. 근데 서머타임 때는 조금 더 앞당겨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서머타임에 대한 차이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미국 시장은 예약을 걸어놓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서 주식 투자를 못한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한 어떤 주식 시장에 대한 거는 요거를 딱 캡처해 놓고 여러분들이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자, 어느 앱,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추천을 하는 앱이 있습니다. 네, 토스. 네, 토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 보여야지 매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요, 앱을 분리를 해놨거나 같은 앱에 있다고 하더라도 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잘 안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증권사들은 다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에요. 우리나라 시장 국장이 거래할 때가 되잖아요. 국내 주식이 딱 보여요. 미국장이 시작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종목들이 딱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 앱에서 한 화면에 국장과 미국장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다른 탭을 눌러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토스처럼 한 화면에 국내와 해외를 한 번에 딱 보여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장 이외의 해외 주식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거부감? 그런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토스를 추천드리고, 기존 전통적인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낮 시간에 미리 환전을 해놔야 돼요. 환전 타임을 놓쳐버리거나 하면 보유한 달러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요, 밤 늦게 새벽에 갑자기 종목이 생각났어. 이 종목 급락하는데 반드시 줍줍을 해야겠어, 이러잖아요. 내가 달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시간으로 환전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거래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네, 제가 토스에서 정말 1원도 받지 않았어요. 전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증권사나 금융사가 아니잖아요. 인터넷 뱅킹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증권사 앱을 쓰다가 토스 앱으로 만약에 이사를 오게 된다. 라고 하면 와 이거 정말 신세계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수수료 싸고 직관적이고 거래하기 편한 토스에서 해외 주식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감 자체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택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해외 주식을 잘 못했던 이유는 아니 국내 주식도 사실 종목을 잘 모르는데 해외 주식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리는 동일하다.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죠? 뭐뭐뭐 수혜주 이런 거를 찾아서 투자를 하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가 왔잖아요. 그럼 머스크 수혜주 이렇게 하죠. 머스크가 강조했었던 자율주행, 드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핫했던 게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장에서 투자하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매크로를 읽고 흐름을 읽고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해외 주식을 할 때는 굳이 국내에 와서 머스크 수혜주 찾을 필요 없고 트럼프 수혜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면서 자주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굳이 이 종목을, 이 섹터를 한국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전주예요. 원전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트럼프 정부에서도 에너지 차원에서 원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더 발달할수록 전력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SMR 같은 소형 원전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원전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가서 원전주나 전력주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미국에 있는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안 그러면은 오클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국내에서 뭐 두산 엘러빌리터라든지 G2 파워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전주가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밀었던 게 원전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동일한데 그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혜주를 찾는 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직접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한계, 애로점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굴을 하냐면 사실 CNBC,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유료 경제지와 리포트를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종목 발굴을 했고 지금 수익률이 이제 거의 60%에 육박하거든요. 제가 이 아스테라랩스? 와, 저한테도 굉장히 낯선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저도 엄청나게 외신을 많이 읽고 유료 분석 데이터를 읽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분석 리포트를 읽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경제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문장을 굉장히 꼬아서 쓰거든요. 이럴 때 지금 난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해석 하나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번역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제목 보고 스캐닝을 한번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번역기를 한번 돌리면 완벽하게 우리나라 리포트 읽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해외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정말 저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썸 레터 비중을 90%까지 늘리고 해외 종목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I 덕분에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경제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익숙치가 않고 돈 내고 본다라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해외에서 보는 정보들은 거의 다 유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유료 경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썸 레터를 쓸 때 유료로 된 데이터들을 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제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정보 소스가 확실한 데들을 봐야지 그게 확실히 투자로 성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어썸 포트를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마 굉장히 생소한 그런 기업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 또한 스터디를 하다 보면 생소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리포트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종목들을 발굴을 하는 거죠.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섹터를 찾고 그 섹터에 맞는 종목들을 탑다운으로 그렇게 찾아내려가면 국내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였다고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바로 국내 주식 비중을 확 줄이고 해외 주식 비중을 대폭 늘릴 수가 있었겠어요. 다만 언어가 다르고 소스가 다를 뿐이지 결국 우량주를 찾는 그 논리 구조는 동일한 거죠. 기업을 분석하거나 매크로를 분석하는데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국내 주식이랑 똑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해외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다음 편에서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